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겠구나. 전혀 생돈 맞은데 가게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잡상인, 외판원처럼 가서 나를 홍보하고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 하시는 분은 이 업종에 도전하시면 안 된다. 나만의 세계가 있어? 내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 표정이 없으신 분, 리액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회생활이 한 번도 없었던 분 있잖아요. 새해가 밝음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사람 공인중개사 시험 도전하지 마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길게 내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내 어떤 일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우리가 길거리에 봐도 부동산은 정말 눈에 밟힐 정도로 많잖아요. 현장에 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거를 다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굳이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수험생 입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새롭게 자기도 어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니까 누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험을 도전하고 1년에 보통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되게 살아남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도 아마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수도 되게 적게 뽑을 거고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평가로 전환하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따놓으시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실제로는 이 공인중개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은 했지만, 그럼 과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 좀 하면 뭐 좀 성향이 잘 어떤 사람이 하면 좀 성향이 잘 맞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도 2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이 현업에 도전하시는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많이 봐왔고, 어떤 성향이 좀 이 직업에 잘 맞고, 어떤 성향이 이 직업에 좀 잘 안 맞나 하는 게 대충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좀 잘할 것 같다. 이 사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예, 저는 이제 워낙 영업 쪽에 오래 있었고 사람도 많이 봐왔고 이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좀 비추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에 어울리냐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에 어울리지 않냐. 왜냐면 이 어렵게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나중에 어렵게 땄는데 결국은 이거를 쓰지도 못하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이러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 돈도 아깝고 비용도 아깝고 시간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상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낯을 되게 많이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만나서 나의 인상을 알려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판별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당연히 이 업종은 인상이 좋으면 당연히 플러스 되는 직업이고 인상이 나쁘면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직업은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낯을 가리냐 안 가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상담 오시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업을 하면 밖에 나가서 진짜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영업하듯이. 네. 건물을 탈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전혀 생뚱맞은데 가게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잡상인, 외판원처럼 가서
나를 홍보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일이 전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업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낯을 가리냐 안 가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 하시는 분은 이 업종에 도전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유리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도나 성향을 좀 파악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물건을 따거나 수주를 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전혀 공감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 뭐지? 하고 당연히 나한테 어떤 물건을 주지 않겠죠. 내가 공감력이 좀 부족해? 그 말은 뭐냐면 나만의 세계가 있어? 내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 이러신 분들은 이 업종이 좀 맞지 않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이 업종에 잘 맞겠구나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좀 성공할 확률이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리액션이 좋아야 되고 연극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카메라가 켜지면 안녕하세요, 예, 하담입니다. 오늘은 예,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도 좀 높일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얘기에 리액션을 좀 해줄 줄 알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좀 자기 톤을 조절할 줄 알고 표정을 다양하게 내실 줄 알고 막 공감할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어떤 연기력? 예, 얼굴에 그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 업종에 되게 잘 어울리세요. 반대로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기쁘나 슬프나 미묘하게 그냥 표정이 없으신 분, 리액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업종에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내 표정을 보거든요. 제 리액션을 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하고 있는지 안 공감하고 있는지 보고 그게 목소리나 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도 보고 표정도 보고 이거 미간도 보고 어떤 그런 리액션을 다 봐요. 근데 상대방이 내 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이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소통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얘기한데 상대방이 별로 표정도 그냥 무뚝뚝하고 어떤 리액션도 없고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공감력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계약하는 이 업종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4, 50대 정도 됐는데 내가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사회생활이 뭐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취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무래도 이런 사회생활이 한 번도 없었던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업종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다.